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정곤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 베드락 클로우드 소넷 3.5를 이용한 멀티모달 PDF 문서 검색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할 아젠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전처리, 벡터 DB의 데이터 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그 아키텍처는 LLM 모델의 질문과 그에 맞는 컨텍스트를 같이 전달함으로써 구현됩니다. 멀티모달 PDF 문서 검색을 위해서는 먼저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또는 다이어그램 등의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벡터 DB에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보이는 문서와 같은 텍스트 위주의 검색은 단순한 지식 검색 위주로 검색어를 입력하겠지만 멀티모달 PDF 검색의 경우에는 문서에서 보이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복잡한 지식에 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텍스트 중심의 레그 아키텍처와 멀티모달 PDF 검색의 경우 레그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레그 아키텍처는 자연어 검색을 벡터 DB에 요청을 해서 결과를 얻어온 이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 구성을 해서 LLM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이때 프롬프트 구성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벡터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컨텍스트 태그에 명시해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검색의 경우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벡터 DB에서 검색한 결과의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가 같이 넘어온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미지 바이너리는 이미지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테이블이나 다이어그램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구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도 같이 LLM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LM의 비전 성능이 많이 높아져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알맞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잘 검색해서 LLM에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멀티모달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멀티모달 PDF 검색 데모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모에 사용한 아키텍처는 크게 전처리 부분과 검색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PDF 문서 전처리를 위해서는 문서를 해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임베딩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문서 해석을 위해 아마존 베드락의 소넷 3.5 모델을 사용하고 임베딩 모델로는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베딩 벡터를 벡터 DB에 입력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벡터 DB로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데모의 클라이언트로는 스트림릿을 사용했습니다. 문서 검색을 위해서는 벡터 DB인 오픈서치의 인덱스에 검색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가져오면서 시작합니다.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존 베드락의 소넷 3.5 모델에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질문을 요청합니다. 받은 답변을 클라이언트에 노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멀티모달 PDF 검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의 LLM의 비전 성능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해석합니다. 다만 PDF 특성에 맞춰 검색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좀 더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PDF 문서의 특성에 맞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검색이 잘 되도록 벡터 DB의 인덱스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요구사항을 잘 표현하는 프롬프트로 LLM 모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PDF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DF 데이터 전처리는 기본적으로 PDF 데이터에서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등의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PDF 데이터의 전처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은 여럿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파이뮤 PDF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도구들도 시나리오나 문서 종류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업스테이지사의 문서 분석 도구 또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PDF 데이터 전처리를 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검색 단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문서 한 페이지를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경우 소넷 3.5와 같은 비전의 성능이 높은 LLM이 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페이지 내에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가 있거나 검색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가 한 페이지 내에 다양한 세부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색 단위를 개별 이미지 또는 개별 테이블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문서의 검색 결과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전처리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DPI가 너무 낮으면 OCR 또는 문서 분석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내 개별 이미지 추출을 할 때 해당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만 추출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이미지 주변에 해당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도록 전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OCR 또는 문서 구조 파악을 위한 임베딩 모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멀티모달 임베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 임베딩 모델도 있지만 현재 데모에서는 범용 LLM 모델인 비전 인식이 가능한 소넷 3.5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한국어가 지원 가능하며 일반적인 임베딩 모델보다 문서 분석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방식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 보여드릴 데모의 세부적인 소스 코드의 구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DPI 설정을 하여 전체 페이지 한 장을 이미지로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페이지 내의 세부 이미지 또한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세부 이미지를 추출 시 주변 텍스트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XREF 변수에는 추출된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저장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임의로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페이지 정보와 조합해서 좌표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해당 영역 정보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주변 텍스트도 같이 추출하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OCR 및 페이지 내용 추출을 위해서 소넷 3.5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분석할 페이지 이미지를 모델에 전송을 합니다. 세부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구조 파악을 위해서 작성한 프롬프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브러리에 따라 세부 이미지 추출 시 해상도만 다른 전체 이미지가 추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와 같은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LLM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판단 결과는 응답으로 특정 태그에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페이지에서 해당 세부 이미지가 위치한 세부 구조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현재 예시가 된 PDF 문서의 특성상 제목, 서브 제목, 섹션, 캡션의 단계로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서의 종류와 시나리오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 값입니다. 지금부터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 메인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가 전처리 후 벡터 DB의 입력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베드락에 요청을 하는 부분, PDF 추출을 하는 부분, 그리고 오픈서치에 입력을 하는 헬퍼 펑션들의 라이브러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를 시작하는 주요 영역인데요. 본 데모에서 분석할 PDF 파일과 전처리 결과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이고요. 소넷 35에 세션을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와 캡션을 추출하는 부분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PDF 전처리를 한 함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PDF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추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뮤 PDF를 사용해서 PDF를 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씩 순회하면서 페이지 하나를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세부 이미지 추출을 위해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추출되는 이미지는 의미 없는 아이콘이나 작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 추출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부 이미지를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추출한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에서 위치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베드락을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베드락을 호출하는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추출된 세부 이미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동일한 이미지인지 판별하기 위한 부분의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세부 이미지가 페이지 전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 2개와 위에서 구성한 프롬프트를 베드락으로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이 데모에서 사용하는 예시 PDF 문서입니다. 여러 텍스트와 그래프, 도표 등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출하고 베드락 모델을 호출하고 있고요. 로그에 세부 이미지의 캡션을 추출한 내용이 있고요. 동일한 이미지인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페이지에서 OCR 역할을 수행해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출한 이미지들이 잘 추출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 외에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서의 형식에 맞는 임베딩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데모에서는 구조 분석을 더 잘하고 OCR 성능도 높은 범용 LLM인 소넷 3.5를 활용했습니다. 문서 전처리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변경이 잦고 개발 과정 또한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로 개발해야 합니다. 본 데모에서는 파일뮤 PDF를 선택했지만 문서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벡터DB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연어 검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력한 자연어 검색어와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벡터의 근접성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아마존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클러스터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치, 패치 등의 운영이 쉽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시 다운타임이 없다는 것이나 스케일링 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오픈서치는 노드 장애나 가용 영역 장애 시에도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하게 구성하기가 용이합니다. 오픈서치와 같은 벡터DB에
데이터를 입력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오픈서치는 테이블 대신 인덱스라고 표현하며 데이터 하나의 단위를 도큐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덱스 구성은 관련성이 높은 도큐먼트가 검색이 잘 되도록 메타데이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 임베딩 값, 이미지 바이너리 값들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임베딩 팩터 차원도 검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 검색의 경우 놀이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매니지드 클러스터 방식으로 데모를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데이터 저장 공간의 절반 또는 특정 비율을 메모리로 캐싱 가능하도록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오픈서치 인덱스 구성은 컨텐츠를 임베딩 팩터로 변환한 값, 그리고 이미지 바이너리, 텍스트,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위치한 문서에서의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매니지드 클러스터 방식의 오픈서치에서는 위와 같이 형태소 분석기를 설정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는 도메인 특화 용어나 신조어를 해석하기에 유리하며 여러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 명사를 해석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오픈서치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코드 부분입니다. 먼저 임베딩 팩터를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모델로 계산했습니다. 오픈서치 자체적으로 임베딩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명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이번 데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도큐먼트 값을 전달 시 이미지는 베이스 64 인코딩 처리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인증으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합니다. 아마존 오픈서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매니지드 클러스터와 서버리스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니지드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할 텐데요. 이 데모에서는 개발 편의성을 위해 우선 네트워크는 퍼블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야 데브툴즈를 로컬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은 기본적으로 3개의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노드까지 고려한 디폴트 구성입니다. R6G 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그럼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구성은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리 구성한 클러스터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메뉴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URL은 대시보드 URL입니다.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덱스나 노드 구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대시보드 내의 데브툴즈 화면입니다. 미리 구성해둔 인덱스인데요. KNN 알고리즘으로 설정되어 있고 형태소 분석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이와 같이 매핑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픈서치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잘 입력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브툴즈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입력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개의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코드이고요. 이와 같이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 이외에도 더 나은 성능을 위해 고려하면 좋은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어 검색 이외에도 사전적 검색, 즉 렉시컬 서치가 더 좋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렉시컬 서치와 자연어 검색인 세면틱 서치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인 하이브리드 검색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형태소 분석 시 사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데모에서는 KNN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했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여러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하나의 API로 가능한 모델을 호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간단히 인보크 모델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여러 모델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형태로 응답을 받는 방법 또한 간단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청크가 제공되는 즉시 출력을 시작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주로 사용한 모델이 클로우드 소넷 3.5 모델입니다. 클로우드 모델은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현재는 경쟁 모델과 대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로우드2가 아마존 베드락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비전 기능이 포함된 클로우드3 발표까지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소넷 3.5 발표까지 단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소넷 3.5 모델은 아마존 베드락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로우드3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의 소넷 3.5가 있고요. 좀 더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모델 패밀리 대비 경량 모델인 하이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으로 검색을 구성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넷 3.5 모델은 리퀘스트 제한이 있습니다. 5MB 이하의 이미지와 20장의 이미지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검색어가 어떤 목적이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쿼리 리라우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검색어를 기반으로 검색 대상을 변경하려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시를 담도록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LM의 응답이 사용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검색된 결과를 모두 보여주기보다 실제 LLM 입장에서 참고된 데이터들만 결과에 노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쿼리 리라우팅 관련 코드입니다. LLM 모델의 사전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구조인데요. 본 데모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검색어가 세부적인 이미지를 찾기 위함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질문인지를 파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설명드린 검색어의 의도를 바탕으로 분기를 하는 코드입니다. 본 데모에서는 페이지 내 세부 이미지 검색의 의도를 가진 검색어의 경우에 별도의 데이터 타입에서만 검색하도록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세부 이미지 검색 시에 검색된 결과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검색 결과 중에 실제로 LLM이 참고한 검색 결과만 노출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 중 보여주는 PDF 페이지를 필터링합니다. 세 번째는 LLM의 디버그를 위해서 현재 출력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디버그를 위한 프롬프트를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을 한 내용입니다.
롤을 지정한다든지 문서 내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도록 한다든지 할루시네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앞서 LLM에게 프롬프트로 지시한 내용 중 실제 응답에 기여한 페이지만 노출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검색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부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림릿 세션에 저장할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검색할 때마다 세션을 여러 번 만들지 않도록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오픈 서치에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스트림릿 세션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배드락으로 스트리밍을 활용해 응답을 요청합니다. 요청 시 사용자의 검색어 유형도 같이 전달합니다. 이후 실제 검색에 사용된 검색 결과만 노출하도록 설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배드락을 호출하는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로 리턴된 이미지들을 요청하도록 구성합니다. 사용자 검색어 유형이 세부 이미지 검색인 경우 이미지의 우선순위를 프롬프트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참고한 이미지 정보도 결과로 리턴하도록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검색의 경우의 프롬프트입니다. 배드락 호출 이후 결과를 스트리밍 형태로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스트리밍 형태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페이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찾아줘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기 때문에 세부 이미지를 검색하도록 유형이 분류됩니다. 세부 이미지 중심으로 결과가 잘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더 나은 검색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쿼리 리라우팅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LLM에 한 번 더 요청을 했지만 배드락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LLM 요청을 한 번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벡터DB에서 리턴받는 도큐먼트 수를 유사도 또는 여러 규칙을 기반으로 동적으로 검색 결과 수를 조정하는 것이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벡터DB에서 리턴받는 도큐먼트의 정렬을 검색어의 의미에 더 적합한 순서로 조정하는 리랭킹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리랭커 모델을 한 번 더 인보크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레이턴시가 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데모의 소스 코드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용으로 제작된 코드는 아니니 실제 적용 시에는 보안 및 에러 처리 등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